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쿠바의 바다. 그 바다를 평생 떠나지 않은 한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싸워온 그의 삶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는 고요한 쿠바의 밤을 지나 멀리 아프리카의 황금빛 해변으로 향합니다. 새하얀 파도가 빛나는 모래사장을 스치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해변은 온통 오렌지와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그리고 황금빛 노을 속에서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사자들이 앞발을 핥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은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소년이 되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겠습니다.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해밍웨이는 안정된 일상보다 거친 야생과 모험을 동경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가는 대신 신문기자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미군이 아닌 적십자 소속의 구급차 운전병으로 자원하여 이탈리아 전선으로 향했지만 다리에 심한 중상을 입고 귀국하였습니다. 훈장과 함께 돌아온 해밍웨이는 한동안 공허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는 지루한 현실만 남아있었고 그의 글도 정체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유럽 특파원 제안에 해밍웨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체된 현실을 뒤로하고 떠난 파리. 그곳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등 잃어버린 세대 작가들과 교류하며 문장을 다듬고 시선을 넓혀갑니다. 이 시기에 그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와 무기여 자리거라를 발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쌓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투우에 열광했고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자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종군 기자로 내전을 직접 취재하기도 합니다. 이 경험은 훗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배경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쿠바 하바나 외곽의 작은 집에 머물며 글을 쓰고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쿠바 앞바다는 청새치와 상어 같은 대형 어종이 서식하는 곳이었고 그는 실제로 낚싯배를 타고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노인과 바다의 사실적이고 생생한 묘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쿠바의 한 어부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집필 후 발표하기까지 200번이나 다시 읽으며 문장을 가다듬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1952년 그는 이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인간의 존엄과 투쟁의 의미를 담아낸 소설. 노인과 바다로 그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훗날 노벨 문학상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불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84일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노인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라오, 즉 운이 다해버린 최악의 상태라고 수군거립니다. 마을의 동정어린 시선과 텅 비어있는 배. 하지만 노인의 눈은 여전히 바다와 같은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에게 벤지를 배웠던 소년 마놀리는 여전히 노인을 존경했습니다. 노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부모의 반대로 더 이상 그의 배에서 일하진 못했지만 노인에게 음식과 맥주를 가져다 주며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 시간은 두 사람에게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소년이 묻습니다. 노란 쌀밥에 생선이란다. 같이 먹겠니? 사실 노란 쌀밥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그물조차 팔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신문도 없으면서 어제 야구 경기의 결과를 논하고 내일은 거대한 청새치를 잡을 거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려는 고결한 예의였습니다. 소년에게 노인은 어부이자 스승,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 두 사람은 바닷가에 도착해 커피를 함께 마십니다. 곧 소년은 다른 선장의 배로 향하고
노인은 작은 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섭니다. 노인은 바다를 정복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형인 라마르라 부르며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빼앗아가는 존재로서의 바다를 존중합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바다까지 들어간 그는 신중히 주변을 살핍니다. 바다는 깊어질수록 짙은 보랏빛으로 가라앉습니다. 노인은 마놀린이 준 싱싱한 미끼들을 낚싯줄에 매달아 바다 깊은 곳에 내립니다. 나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미끼를 들이울 수 있다. 단지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완벽히 준비해서 맞이할 것이다. 긴 기다림 끝에 낚싯줄이 묵직하게 떨립니다. 손끝을 파고드는 힘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청새치를 마주합니다. 노인은 밧줄을 움켜쥐고 사투를 벌입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청새치는 낚싯바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닙니다. 노인은 그 거대한 힘에 끌려 바다 위를 떠다니며 버텨냅니다. 밧줄을 쥔 손은 갈라지고 마비될 듯 굳어가지만 그는 바다에서 잡은 다랑어를 대충 손질해 먹고 뱃머리에 앉은 새에게 말을 걸며 외로움을 견딥니다. 그는 분명 깊은 고독 속에 있었지만 이 바다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청새치와의 싸움은 단순한 어획을 넘어 인간과 자연, 의지와 운명의 대결이었습니다. 노인은 청새치를 형제라 부르며 존중했고 때로는 적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맞섭니다. 며칠 동안 배를 끌고 다니던 청새치는 사흘째 새벽이 되어서야 지친 기색을 보입니다. 청새치는 배 주변을 맴돌며 노인을 천천히 압박합니다. 청새치가 배 옆을 스치는 순간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과 자부심을 끌어올려 옆구리에 작사를 깊이 꽂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눈부신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청새치는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노인은 결국 자신의 배 옆에 단단히 묶어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청새치의 피냄새에 이끌려 상어떼가 몰려듭니다. 노인은 부러진 노와 돛대까지 휘두르며 싸우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고 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상어를 죽이면 그 피냄새로 또 다른 상어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상어떼를 물리쳤지만 청새치를 잃었습니다. 청새치를 지켜내지 못한 허망함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내가 너무 멀리 나갔구나라고 자책하며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불러온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잃고 지쳐 돌아왔음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투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묘한 만족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항구에 도착한 깊은 밤, 청새치의 살점은 모두 사라지고 거대한 뼈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뼈의 거대한 크기에 감탄했지만 지친 노인은 말없이 낡은 침대에 몸을 누입니다.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은 노인을 걱정하던 소년 마놀리는 배 옆에 매달린 거대한 뼈를 보고 먼 바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을 노인을 떠올립니다. 마놀리는 노인 곁으로 돌아와 다시 함께 바다에 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비록 노인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투지와 존엄은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볼 것은 3가지입니다. 노인의 투쟁은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거친 운명 앞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역설. 청새치를 잡은 승리와 상어에게 빼앗긴 현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성공한 삶 뒤에 쓸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소년 마놀린의 다짐은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끝없이 변덕스러운 파도는 삶의 굴곡을 상징하고 청새치는 인간의 이상과 꿈, 상어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인간 그 자체로 쇠약해지고 패배할 수 있지만
존엄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는 존재입니다. 노인은 현실에서는 늙고 지쳤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강인한 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소설 속 산티아고의 외침이자 당시 한물간 작가라는 혹평에 시달리던 어니스트 해밍웨이 자신의 처절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그는 문학적 명성을 되찾았으나 이후 두 차례의 비행기 사고 후유증과 지병,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육체는 파멸했지만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에도 다시 사자를 꿈꿀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지지 않은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TI 북스였습니다.